소년 삼국지 제73화 삼국지 형주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 적벽대전의 거대한 불꽃이 꺼진 후 천하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강동의 송건과 촉한의 유비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달콤함 뒤에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으니 바로 천하의 요충지인 형주를 두고 벌어지는 팽팽한 신경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격돌, 주유의 함정. 강동의 대도독 주유는 적벽대전의 영웅이었지만 유비에게 형주의 대부분을 빼앗긴 후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비를 무너뜨릴 계략뿐이었습니다. 주유는 생각했습니다. 유비는 명분과 인덕을 내세우지만 결국 야심가일 뿐이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오나라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고심 끝에 주유는 유비를 형주에서 쫓아낼 기발한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유비가 오나라의 영토를 빌린 것이라 주장하며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유는 노숙을 유비에게 보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유공, 적벽대전은 우리가 주도하여 조조를 물리친 싸움입니다. 그 덕분에 유공께서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희의 도움으로 얻은 형주를 저희에게 돌려주지 않으십니까? 이는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노숙의 말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내는 형주를 돌려받으려는 주유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비의 책사 제갈량은 이미 주유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오히려 태연하게 노숙에게 말했습니다. 노숙대인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는 데에는 우리 군사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리고 형주는 오랫동안 유씨 가문의 땅이었으니 저희 유공께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조조가 다시 쳐들어온다면 저희가 먼저 나서서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갈량의 말에 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분 싸움에서 유비에게 밀린 것이었습니다. 노숙은 빈손으로 강동으로 돌아와 주유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주유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간교한 유비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형주를 내놓지 않으려 하는군. 좋다. 말로 안 되면 힘으로 빼앗을 수밖에. 주유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때 노숙이 주유를 말렸습니다. 도독, 지금 유비와 싸운다면 조조에게 이로운 일만 될 것입니다. 아직 조조의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비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노숙의 만류에 주유는 잠시 공격을 멈췄지만 그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유비를 제거할 다른 계책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격돌, 미인계의 함정. 주유는 유비를 제거할 새로운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유비의 약점, 바로 아내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송건에게는 아름다운 여동생 손상향이 있었습니다. 주유는 송건에게 손상향과 유비의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죽은 유비에게 손상향을 시집 보냅시다. 그리고 유비가 결혼을 위해 강동으로 오면 그를 붙잡아 인질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비의 군사는 흔들릴 것이고 우리는 손쉽게 형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유의 계책에 송건은 동의했습니다. 주유는 즉시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유공, 우리 주군께서 유공의 덕망을 높이 사오리 공주님을 유공에게 시집 보내려 합니다. 부디 강동으로 오셔서 혼례를 올리시지요.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주군, 이는 주유의 함정입니다. 주유는 주군을 강동으로 유인하여 인질로 삼고 형주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3가지 비단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주군, 이 비단 주머니를 하나씩 여셔서 그 안에 있는 계책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유의 함정을 피하고 오히려 그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믿고 조은과 함께 강동으로 떠났습니다. 강동에 도착한 유비는 제갈량이 건넨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상향과의 혼례는 공개적으로 성대하게 치르고 강동의 백성들에게 유비가 손권의 매부가 되었음을 알리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지시대로 성대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강동의 백성들은 모두 유비와 손상향의 혼례를 축하했고 유비는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유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유비가 내 계책을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이 일을 벌인 것이냐? 주유는 유비가 강동에 머무는 동안 그를 미색에 빠지게 하여 형주를 잊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제갈량의 2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어 그 계책을 피해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유비는 손상향과 결혼 후에도 여전히 형주를 그리워하며 강동에 머물지 말고 돌아갈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비는 손상향에게 형주에 있는 군사들이 불안해하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상향은 유비의 말에 동정심을 느꼈고 유비와 함께 강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3번째 격돌, 제갈량의 역습. 주유는 유비가 손상향과 함께 강동을 떠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간교한 유비놈, 내 계책이 모두 허사가 되었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주유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미 주유의 성격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유비와 손상향이 오나라의 경계를 벗어나려 할 때 제갈량의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유의 군사들을 가로막고 외쳤습니다. 주유, 어찌 감히 우리 주군을 막으려 하는가? 주군은 이제 우리 오나라의 매부이시다. 만약 주군을 공격한다면 우리 오나라와 척을 지는 것이다. 주유는 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손권의 여동생인 손상향이 유비와 함께 있었고 강동의 군사들은 유비가 오나라의 매부임을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갈량이 미리 준비한 3번째 비단 주머니의 계책, 즉 손상향을 이용하여 주유의 공격을 막으라는 지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유는 유비와 손상향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비는 무사히 형주로 돌아왔고 주유는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강동의 백성들은 주유는 계책을 쓰고 유비는 미인과 재물을 얻었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일로 주유는 병이 더욱 악화되었고 유비와 제갈량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유비와 제갈량을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유는 마지막 순간에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는가? 라는 탄식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형주를 둘러싼 주유와 제갈량의 치열한 두뇌 싸움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형주를 둘러싼 갈등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조는 힘을 회복하고
다시 형주를 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형주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며 이 세 영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다음 화에서는 조조의 본격적인 형주 공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흥미진진한 삼국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